남편이 죽자마자 아내는 웃었다. 슬픈 척 하더니 바로 보험금부터 챙기더라. 그런데 그 남편 살아있었다. 그리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는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입구를 주시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바로 한 달 전 혼수 상태에 빠졌다던 한기석 회장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나는 다 보고 있었어. 한기석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웁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죠. 이마에 난 상처 자국만이 그가 겪었던 일들을 짐작케 합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때는 돌아가 30일 전,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거대 기업의 심장부인 회장실에서 한기석은 차분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통증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놀라 달려옵니다. 한기석은 대답 대신 책상을 짚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비서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급성 심장 쇼크입니다. 현재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냉정한 진단이 내려집니다. 오윤희는 남편의 병실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그녀는 완벽하게 슬픔에 잠긴 아내의 모습이었죠. 병원 로비에서 대기 중인 기자들에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남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네요. 그러나 병원을 빠져나오는 순간 오윤희의 표정이 변합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비서에게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하죠. 보험금 서류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법무팀 김도현 변호사와 연결해줘요.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병실로 돌아와 생명유지 장치에 연결된 한기석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사실 한기석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느낄 수 있었어요. 다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죽은 척을 하기로. 내가 쓰러지기 전부터 의심했었지. 오윤희, 너의 눈빛이 변했다는 걸. 내 곁에 있으면서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말이야. 병실 구석에는 보이지 않게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증명해봐, 오윤희.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빗소리가 커지며 병실의 창문을 두드립니다. 한기석의 심전도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오윤희는 화려한 저택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금빛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회장님의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법무팀 김도현의 말에 오윤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곧 생길 거예요. 김도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찰나 오윤희는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냅니다. 한기석의 사인이 있는 백지. 그녀는 그것을 김도현 앞에 밀어넣었죠. 이걸로 만들면 되겠네요. 법적으로 문제없게요. 김도현은 머뭇거렸습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시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의사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오윤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도현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윤리적 갈등이 일었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윤희가 가진 자신의 약점을 2년 전 회사 자금 유용에 관한 증거를 말이죠. 병원에서는 한기석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설치한 작은 장치를 통해 집과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저 여자를 끝까지 믿었다. 그의 내면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립니다. 3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던 청년 사업가와 수줍은 미소를 지닌 대학생. 그들의 시작은 순수했습니다. 적어도 한기석은 그렇게 믿었죠. 모든 걸 함께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네가 원한 건 이것뿐이었나. 한기석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립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오윤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기업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장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미 몇몇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죠.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회사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사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오윤희의 배후에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으니까요. 회사의 이사 중 한 명인 장민호와의 은밀한 동맹.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왔던 겁니다. 오윤희는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장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한 달 정도면 대부분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을 거예요. 장민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네, 새 출발을 할 수 있죠. 오윤희의 눈에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 한기석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단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에 불과했던 겁니다. 김도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위험성을. 그러나 이미 너무 깊이 관여해버렸죠. 오윤희의 지시로 만든 위조 유언장은 이미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그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조민서. 한기석의 딸이었습니다. 어두운 병실, 한기석의 고요한 침대 옆에는 조민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애처로웠습니다. 아버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에서 드러난다고요. 조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늘 엄격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어린 시절 돌아가신 친어머니 대신 아버지는 2배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오윤희가,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말을 마치자 조민서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한기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조민서는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깨어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꾹 누르는 느낌. 조민서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버지, 기다려요. 제가 도울게요. 그날 밤 조민서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은밀히 연락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오윤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한편 김도현은 회사 법무팀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기석의 위조된 유언장이 놓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를 괴롭혔어요. 이게 옳은 건가?
그때 오윤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로 김도연에게 다가온 그녀는 위조된 유언장을 살펴보았죠. 완벽해요. 김 변호사님. 이제 회사 주식의 60%가 제 명의로 넘어오게 되겠네요. 김도현은 대답 대신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오윤희는 그의 침묵을 눈치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우리 같은 편 맞죠? 걱정 마세요. 당신의 과거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을 테니까요. 오윤희가 떠난 후 김도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한기석이 그에게 첫 기회를 주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네는 재능이 있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정직함이지. 회장의 말이 그의 귀에 울렸습니다. 김도현은 결심했습니다. 조민서의 연락을 받고 그녀를 만나기로. 병실에서는 한기석이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오윤희와 장민호의 대화를, 김도현의 갈등을, 그리고 사랑하는 딸 민서의 충성심을.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것을 밝히고 말 테다.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굳은 의지로 차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쓰러지기 전 그는 이미 오윤희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해 두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조민서와 김도현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도현은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오윤희 사모님이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제가 도왔어요. 조민서는 충격받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모든 증거를.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정말 의식이 있으신가요? 조민서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갑작스러운 방문자의 발소리가 병실을 울립니다. 오윤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간호사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곤 문을 닫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래, 여기 누워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날 불쌍한 미망인으로 동정하고 있지만 나는 이미 새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 한기석은 그녀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으니까요. 오윤희는 병실 구석에 놓인 생명유지 장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잠시 기계 위를 맴돌다가 결국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모든 게 완벽해질 때까지. 그녀가 떠난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한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니. 그 모든 추억들, 함께 나눴던 웃음과 눈물이 모두 연기였다니.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날 사랑하지 않게 된 건.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로 바뀌었죠. 아니,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때였어요. 한편 조민서는 아버지의 비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집 지하에 있는 이곳은 한기석이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죠.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비밀 암호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여기 있어. 조민서는 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비상시 대비라고 적힌 그 폴더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윤희와 장민호의 은밀한 만남을 기록한 사진들, 그들의 대화 녹음본, 그리고 30년 전 오윤희의 첫 번째 남편 사망에 관한 수상한 기록들. 아버지, 이미 알고 계셨군요.
조민서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김도현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행동할 때예요. 그날 밤 병원에서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윤희가 직접 한기석의 생명유지 장치를 꺼버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가 때마침 들어와 이를 발견했죠. 사모님, 뭘 하시는 거예요? 오윤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계가 이상해 보여서요.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죠. 오윤희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한기석은 눈을 떴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마침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딸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민서야. 그가 쓰러진 지 20일 만의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기석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특히 제 아내에게는요. 의사는 의아했지만 환자의 요청을 존중했습니다. 한기석은 병원 밖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민서와 김도현, 그리고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형사인 박정훈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한기석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의 배신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시간이 온 것이었죠. 오윤희는 이 모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기석이 혼수 상태라고 믿었고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장민호와 함께 해외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면 우리는 자유예요. 장민호의 말에 오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기석이 이미 깨어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한기석의 회복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들조차 놀랄 정도로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그는 하루하루 근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충분했죠. 오윤희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김도현이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명의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으로요.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내면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시간이 됐군. 내일 모든 것을 끝내자. 다음 날 아침 대형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의 대변인이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었죠. 오윤희도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무슨 일이에요? 왜 기자들이? 그녀가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김도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사모님. 기자회견장으로 꾸며진 병원 대강당.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한기석이 등장했습니다. 오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기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오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의식 없이 누워있다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줄곧 깨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에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기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쓰러진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을 뿐이죠.
그의 시선이 오윤희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한기석은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쓰러진 후 일부 사람들이 저의 부재를 이용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를. 스크린이 내려오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윤희와 장민호의 은밀한 만남, 유언장 위조 장면,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과정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죠.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저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기석의 선언에 오윤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죠. 당신, 어떻게? 김도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역시 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찰이 회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윤희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장민호 역시 다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죠. 회견장이 정리된 후 한기석은 병원 정원에서 조민서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딸,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기석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괜찮다, 민서야. 이제 정말 괜찮아. 조민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많이 미안해요.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한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그들의 대화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30년의 세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한기석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신뢰의 중요성을. 어둠이 내린 병실, 한기석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 이후 모든 언론은 그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죽은 척하며 배신자를 잡아낸 재벌 회장, 세기의 복수극, 온갖 제목들이 그의 사연을 다루고 있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도 잘못이 많았어. 한기석의 독백이 고요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지난 30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족에게 소홀했던 시간들, 오윤희의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 사랑은 관심이 필요한 거였는데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검찰청에서는 오윤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기석 회장은 혼수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의식이 있었다니, 그건 알지 못했어요. 검사는 냉정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유지 장치를 끄려 했습니까? 오윤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죠. 그건 그가 고통받지 않길 바라서. 거짓말입니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김도현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오윤희 사모님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한기석이 죽어야 모든 게 우리 것이 된다고요. 오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한기석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 속도에 놀랐습니다. 의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회장님, 이제 곧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법정에서 오윤희와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그날 오후
한기석은 조민서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야지. 아직 할 일이 많아. 조민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히 쉬셔야 해요. 한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죠.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서야. 병원 한편, 김도현은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 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죠. 김 변호사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김도현은 돌아보았습니다. 한기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회장님. 한기석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떠나지 마시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지. 김도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용서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죠. 진실이란 게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틀림없이 당신 편이 맞습니다. 회장님.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현의 말은 옳았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실이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한 달 후, 한기석은 완전히 회복되어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이사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윤희와 결탁했던 이사들은 자리를 비웠고, 새로운 인사들이 그 자리를 채웠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였죠.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정직과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사들은 박수로 그의 연설을 환영했습니다. 오윤희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깊었지만 회사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편 법원에서는 오윤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기, 횡령, 문서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기석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증거, 30년 전 오윤희의 첫 남편 사망에 관한 녹취록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정말 공개하실 건가요? 조민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기석의 자택 서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한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야 하는 법이야. 아무리 아프더라도. 조민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요. 필요할까요? 한기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범죄에는 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진실에는 시효가 없단다. 다음 날 재판장. 검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오윤희의 첫 남편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날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고 오윤희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 녹음은 당시 오윤희 씨와 그녀의 지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녀의 남편의 사망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검사의 설명에 방청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오윤희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기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오윤희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어딘가 체념한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한기석, 당신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 그녀의 말에 한기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허무함이 교차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오윤희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민호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았죠. 한기석은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는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의 배신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조민서가 그의 곁에서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그날 저녁, 한기석은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렸던 세월. 그 시간들이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지. 그게 내 죄였을까. 그의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한기석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재산이나 성공이 아닌 진실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비록 늦었지만 그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딸 민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기 위해.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한기석은 자신의 회사 사옥 최상층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민서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고 조민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아버지를 돕고 있었죠. 한기석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야, 어서 와. 조민서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새 프로젝트 계획서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한기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죠. 더 이상 무한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직원들의 행복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로의 전환을 담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이런 변화가 필요했어. 한기석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딸의 생각이 자신보다 더 깊고 넓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동안 민서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실 이건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가치들이에요. 다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죠. 조민서의 말에 한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말 그런 가치를 중요시했지만 현실의 압박 속에서 잊고 살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제라도 그 가치대로 살아보자. 그날 밤 한기석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윤희와 함께 했던 추억이 많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그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오윤희와의 사진들은 이미 내려져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다. 한기석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첫 번째 아내, 그리고 어린 민서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그를 감싸 안았죠. 다음 날 아침, 한기석은 일찍 일어나 별장 근처 호수를 산책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고요한 물결이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도현이었죠. 회장님, 오윤희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한기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윤희를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그녀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네. 가겠네. 교도소 면회실. 한기석은 차분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오윤희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수한 수감복 차림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한기석 씨. 오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한기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그러나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된 그녀. 무슨 할 말이 있나? 한기석의 질문에 오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미안해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겠죠. 그래도 당신에게 진실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첫 번째 남편과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한기석을 만났을 때의 심정. 처음엔 당신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기석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또 다른 거짓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기석의 말에 오윤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죠. 다만 내 인생의 마지막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면회가 끝나고 한기석은 천천히 교도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한 주 후, 한기석은 회사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회사 창립 이래 처음 있는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죠. 여러분,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가치를요. 한기석의 연설에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기석과 조민선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버지,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셨나요? 한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가난했던 어린 시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거든. 그래서 성공해서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지. 조민선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 진정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가 끝까지 남더라.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지. 그게 내 죄였을까?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비록 인생의 후반부였지만 한기석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향해